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을 잡고 출범시킨 정부 효율성 부서는 처음부터 미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의 아이콘이자 극단적인 자유시장주의자로 알려진 머스크가 연방 정부 개혁의 전면에 나선다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정부 불신이 극심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미국 연방 예산의 3분의 1, 즉 1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선언해 그 자리에 있던 군중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는 심지어 해당 행사를 준비한 트럼프 내각조차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도지라는 명칭 자체도 논란과 주목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도지코인을 연상시키는 이 이름은 머스크 특유의 유머와 인터넷 밈 문화를 행정의 최전선으로 끌어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치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실험처럼 여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부서를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며 국가적 수준의 기술 혁신이 행정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사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럴싸한 개혁 슬로건에 쉽게 호응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AP-NYC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미국 유권자의 약 3분의 2가 연방정부는 부패와 비효율로 가득 차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적으로 연방정부 지출 $1 중 60센트가 낭비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서 속에서 도지의 출범은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국민적 좌절감에 대한 일종의 응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회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지가 주장한 정부 혁신은 표면적으로는 절감된 비용과 날렵한 조직 구조를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분별한 해고와 검증되지 않은 숫자의 나열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붕괴라는 부작용이 동반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업계에서 바로 채용된 젊은 코더들이 핵심 정부기관에 투입되어 기밀 자료에 접근하고 주요 정책을 재설계하려 한 방식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원관리인, 암센터 연구원, 제한군인 전문 의료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력이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고 일부 공공서비스는 아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를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혁신하겠다는 도지의 철학은 결국 관료제의 본질과 충돌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를 정부를 위한 기술 지원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민간 기업이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정리하듯 정부 예산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행정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지는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지의 출범 배경부터 실제 운영 과정, 주장된 절감 효과의 허구성,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다룰 예정입니다. 머스크라는 개인의 상징성과 그가 추구했던 테크 중심의 행정개혁이 미국 연방정부라는 초대형 조직에서 어떻게 실패로 귀결되었는지를 통해 정부 개혁이 단순한 경영 논리나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복합적인 문제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지는 실패했을지언정 미국 사회가 정부 개혁에 쏟은 열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 개혁은 부처님 없는 불교처럼 지도자 한 명의 카리스마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제도와 신뢰, 그리고 정치적 설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는 2024년 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내건 급진적 개혁 공약의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첫 임기 당시부터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연방정부 내 관료 조직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재임 복귀를 노리던 그는 이 불신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조직화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트럼프가 선택한 카드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통해 민간 혁신의 상징이자 관료주의를 조롱하는 대중적 인물로 부상해 있었습니다. 그가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 예산을 1조 달러 절감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즉흥적인 충동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캠프의 후원자이자 상무장관이 된 하워드 루트닉은 훗날 인터뷰에서 그날 무대에서 머스크가 2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말한 순간 나는 속으로 우리는 1조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하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즉흥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도지는 빠르게 조직화되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도지였고 공식 로고조차 밈 문화에서 차용한 듯한 도지코인의 이미지를 연상시켰습니다. 이는 개혁을 향한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기술 엘리트들의 쇼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도지를 맨해튼 프로젝트의 버금가는 국가적 개혁 프로젝트라 칭하며 머스크에게 막대한 자율권을 부여했고 백악관은 도지를 전폭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조직 구조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고른 실리콘밸리 출신의 젊은 코더들과 벤처 캐피털 인사들을 도지의 핵심 실무진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정부 각 부처에 몸담았던 공무원들을 대신해 정책 분석과 예산 삭감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공식적인 행정 책임자는 공직 경력이 있는 에이미 글리슨이었으나 트럼프와 언론 모두 머스크를 실질적 수장으로 묘사했고 머스크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테크 기반 예산 절감 부대를 자임하며 각 부처를 점검하고 쓸모없는 항목을 도려낸다는 식의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의 기능을 정부 부서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일종의 테크 서포트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공무원 해고, 예산 전면 삭감, 기존 계약 파기 등 강도 높은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첫째, 도지는 연방정부의 복잡성과 각 부처의 기능적 특수성을 이해할 전문 관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수많은 데이터와 계약 정보가 기밀로 분류돼 있는 가운데 외부 민간 인력들이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며 정치적 반발과 법적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셋째, 내부적인 회계 시스템도 투명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성과 측정 방식조차 부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지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권한 구조를 취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 집행 경험은 결여된 채로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무리한 코스트컷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발생할 수많은 문제의 씨앗이 되었고, 머스크가 주장했던 민첩한 개혁은 오히려 무대책 혼란으로 이어지는 전조를 이미 2단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출범 초기부터 1조 달러의 예산 절감이라는 상징적 목표를 내걸었고, 이후 그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수치들을 공식 웹사이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도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출범 후 약 6개월 만에 1024건의 계약 취소 및 수정, 연방 자산 매각, 조직 해체 등을 통해 총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과 연구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수치는 상당 부분 사실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도지가 주장한 절감액 중 실제로 명확히 계약 정보와 일치하며 검증 가능한 항목은 약 6,700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373건, 약 128억 달러 규모의 절감액은 법적 사유로 비공개라는 이유로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국제개발처 관련 항목이었는데 이미 종료되거나 진행 불가능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절감으로 처리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공개된 항목 중에서도 여러 건은 수치가 과장되거나 계산 방식이 왜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약 8억 4천만 달러의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표기된 253건의 계약 중 대부분이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로 자연 소멸된 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3억 달러 가까운 절감액은 이미 도지 출범 이전에 종료 예정이었던 계약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을 마치 본인들의 절감 실적으로 홍보한 것은 엄밀히 말해 통계적 기만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항목 중 하나는 국방부 IT 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해 14억 달러를 절감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이미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종료 시점을 2025년 6월로 단축하기로 확정한 바 있었고, 도지의 개입과는 무관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계약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7,300만 달러에 불과하며 도지가 주장한 절감액은 추정 가능액의 최대치를 부풀려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도지는 특히 IDV 방식의 계약에 대해 최대 한도로 책정된 가상의 지출 금액을 모두 집행될 예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취소함으로써 막대한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계약은 원래 유동적으로 집행되는 성격이며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절감으로 간주하는 것은 회계 원칙상 매우 부정확한 접근입니다. 이와 같은 과장과 왜곡으로 인해 실제로 명확하게 검증 가능한 절감액은 전체 발표액의 약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24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마저도 상당수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기존 계약의 구조를 단순히 재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도지 출범 이후 미국 정부의 총 지출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으며 예산 구조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지가 해고와 구조 조정을 반복하면서 노동 생산성 저하와 소송 비용 증가 등 간접 비용이 늘어났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미 국세청에서만 1만 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되거나 퇴직하였고, 이로 인해 추정 64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결국 도지가 제시한 수치는 정치적 선전이자 실제 성과와 괴리된 숫자 노름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1,700억 달러의 혁신은 실상은 만기된 계약을 회계상 정리한 것, 존재하지 않은 지출을 가정하여 가상의 절감을 만든 것, 타 정부의 정책을 자신들의 성과로 차용한 사례 등으로 구성된 회색 영역의 잔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도지가 가장 먼저 단행한 개혁 조치는 예산 삭감보다도 빠르게 진행된 인력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이른바 슬림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명목 아래 수만 명의 공무원이 예고 없이 해고되었고, 이는 미국 전역의 행정 서비스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국제개발처를 우선 폐쇄 대상으로 지목하며 쓸모없는 해외 지원에 미국인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도지는 USAID 인력의 대부분을 해고했고, 가자지구에 콘돔을 지원한다는 허위 정보를 X를 통해 퍼뜨리며 국민적 반감을 자극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급진적 개혁이 대중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 원조에 대한 회의감이 깊었던 미국 유권자 다수는 이제는 우리나라부터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에 공감했고, 특히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도지의 행보를 행정판에 드레인 더 스왑프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반응은 반전되었습니다. 도지가 단행한 해고는 단순한 불필요 인력 정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실무 경험을 갖춘 핵심 인력, 예컨대 베테랑을 위한 정신건강의료진, 암 연구를 수행하던 NIH 소속 과학자, 국립공원관리 책임자들마저 일괄 해고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미국 사회 곳곳에서 기능 마비와 행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프로베이셔너리 스테터스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해고 조치였습니다. 이들은 대개 승진 직후거나 부처 변경 후 1년 미만 근무자들이었고,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인력들이었습니다.
도지는 이 제도를 활용해 경험 많은 중간 관리자층까지 일괄 해고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 절차나 법적 보호 장치가 무시되었습니다. 일례로 와이오밍과 아이오와에서는 공원 순찰 담당자가 전원 해고되었고 제한군인 병원에서는 PTSD 환자를 담당하던 상담사가 갑작스럽게 해고되어 지역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행정 혼란은 공공안전 분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관련 부서에서도 수십 명의 기술 인력이 해고되었고 이는 워싱턴 DC 인근의 레이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와 연결되면서 국민적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상원 청문회까지 이어졌으며 심지어 공화당 소속 의원들조차 도지의 방식에 이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머스크는 분노한 상원 의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다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폭스뉴스의 인기 앵커 제시 워터스는 방송 중 생방송으로 도지는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 군인을 해고했다며 도지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지가 야기한 해고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윤리 책임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실패는 도지 구성원들의 무지와 무계획성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신 젊은 테크 인사들은 많은 경우 자신들이 접근하는 부서의 역할이나 법적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한 사례로 국가해관보청에서 일하던 핵무기 관리 인력까지 해고 대상에 포함되자 백악관 고위 인사들조차 크게 놀랐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직접 회의에서 정밀한 수술처럼 접근해야지 도끼를 휘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머스크를 질책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도지는 진단은 정확했으나 처방은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많은 국민들이 정부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식이 무분별하고 인간적 고려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도지의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도지는 출범 초기에 대중의 상당한 기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비효율과 관료주의에 대한 오랜 불만이 축적된 미국 사회에서 머스크와 트럼프가 주도한 이 개혁 프로젝트는 신선하고 강력한 해법처럼 보였습니다. APNOR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인 66%가 정부는 부패했고 예산의 절반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지는 그저 정책이 아니라 분노와 피로감에 대한 해결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도 일정 부분 지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버니 샌더스조차 국방 예산에 메스를 대는 부분만큼은 도지의 의도가 옳다고 언급하며 협조 의사를 비쳤습니다. 이는 머스크라는 인물의 이념적 모호함, 자유주의적 기술 혁신가이자 반관료주의자가 양 진영 모두에게 잠재적 동맹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각 주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면서 유권자들은 도지의 본질이 효율성이 아니라 혼란임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텃밭인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국립공원 폐쇄, 제한군인 병원 서비스 축소, 항공안전 문제 등이 현실로 다가오자 트럼프의 고정 지지층마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내각 내부에서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도지가 재무부와 국무부 인사 시스템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정보 접근을 요구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스크의 개입이 부처의 헌법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이 갈등은 2025년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강요회의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머스크를 향해 도끼 대신 메스를 써라는 말을 하며 사실상 조심스러운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의 반발은 정당 간 경계를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상원의 잭 리드 의원은 도지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누가 일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리처드 블루멘설 상원 의원은 머스크와 그의 기업들이 도지가 해체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23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과 규제 조치를 받고 있다며 이해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도지의 불투명성도 여론 악화에 일조했습니다. 조직의 인원 구성, 투입된 VC 자본, 범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 등에 대해 명확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법적 소송도 다수 진행 중이었습니다. 언론에 등장한 도지 핵심 실무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이름과 경력은 비공개 처리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 기관인지 기술 스타트업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유령 조직이라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더 이상 워싱턴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의 사무실이 있던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빌딩도 사실상 철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도지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놓은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우리가 이루어낸 일들은 의미 있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내가 꼭 있어야만 도지가 굴러갈 필요는 없다. 불교의 부처가 꼭 필요한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탈 이후 도지는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사고방식의 전환을 이끌어낸 시도로 평가하며 일부 공공부문 혁신과 디지털 행정 전환이 도지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CEO 사프라 캐츠는 도지는 단지 오래된 정부 시스템에 사업가적 사고를 처음으로 도입한 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리더십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 실험은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여론의 등 돌림은 단순한 정책 오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해친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도지는 단지 하나의 행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리콘밸리식 사고방식, 빠르게 움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를 미 연방정부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정부라는 시스템이 단순한 기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근본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지 실무진은 정부를 일종의 비효율적인 거대 조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쓰이고 일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였고, 해결책은 민간 기술 기업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데이터를 분석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비효율적인 사람을 해고하고 더 빠르고 저렴한 기술로 대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곧 명백한 현실의 벽과 충돌했습니다. 정부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장기적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비효율처럼 보이는 수많은 시스템과 제도는 사실 그 나름대로 민주주의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예컨대 재향군인 의료 지원 시스템의 일부는 비용 대비 성과만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윤리적 약속입니다. 공원 관리 시스템 역시 적자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자연 보존이라는 국가적 장기 전략의 일부입니다. 도지는 이런 맥락들을 무시한 채 수익성 없는 부서를 비용 절감 항목으로 삭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지가 실질적인 예산 구조 개편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비판했던 국방비 지출은 오히려 다음 회계 연도에 10% 이상 증액되었고, 미국 연방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진짜 거대 예산 항목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는 머스크조차도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1조 달러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대목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연방 규제 개혁조차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 출범 초기에 가장 먼저 연방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말기까지 그 어떤 주요 규제 폐지 목록도 통과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부처에서는 새로이 강화된 기술 규제가 검토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도지는 결국 국가라는 존재가 단순히 숫자와 도표로만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였습니다. 계약서 위에 숫자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효율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무원을 해고했다고 해서 정부가 더 잘 작동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에게서 싸고 빠른 서비스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 그리고 공정한 책임 분배를 기대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기술 엘리트는 정말로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자처한 개혁자라는 정체성은 결국 기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휘두른 오만한 외곽칼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도지의 실패는 단지 일론 머스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개혁을 일회성쇼로 전락시킨 정치 권력과 그에 쉽게 열광했던 대중의 공동 책임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기업처럼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개혁은 체계의 이해와 공공의 합의라는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도지는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실험이었습니다. 혁신의 상징이자 기술 재벌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개혁의 전면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에게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높은 기대와 불안, 호기심 속에서 이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개혁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혼란이 되었고, 결국에는 깊은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혁신하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 구호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세금 낭비 없는 행정, 국민 중심의 서비스라는 모든 말들은 정치적으로도 설득력이 높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구호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질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제도의 맥락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정부라는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도지가 내세운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며 빠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질적인 예산 절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공공서비스가 마비되었으며 해고된 공무원들의 빈자리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는 흔들렸고 행정은 경직되었으며 국민의 신뢰는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지가 민주주의적 절차나 사회적 합의 없이 소수 기술 엘리트의 논리와 속도로만 추진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운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체계입니다. 기술적 정답이 반드시 사회적 정답이 되지는 않으며, 공공성은 시장의 효율성과는 전혀 다른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마지막에 도지는 나 없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교의 부처가 꼭 필요한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오히려 분명합니다. 정부는 영웅이 아닌 제도와 신뢰, 그리고 사회적 공감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행정개혁은 단 한 명의 천재가 이끄는 스타트업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도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헛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록은 이후에 개혁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단순히 빠르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이해하고 설득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